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수열과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활용해서 경제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활용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이 합, 시그마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역시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1번. 자, 시골로 귀농한 A씨는 올해 처음 딸기 농사로 100만큼의 판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판매 수입액의 3%만큼씩 이렇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면 10년째는 얼마가 되겠느냐? 또 10년 동안의 총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판매 수입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 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매 수입이 올해 판매 수입액의 3%, 올해 100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었는데 이거의 3%니까 3만큼씩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판매 수입액이 3만큼씩 매년 일정하게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변함없이 3만큼씩.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자, 이를 한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첫째 항이 100이죠. 자, n년째 판매 수입이 AN이 되겠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년째의 판매 수입은 n년째 판매 수입보다 3만큼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수열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3을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일반항 AN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AN. 공식 외워가지고. 그렇죠. 첫째 항 10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3 해서 일반항 AN을 구했죠. 그럼 다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10년째 판매 수입 A10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n에다가 일반항 이 n에다가 10을 대입해서 구해보니까 127. 10년 동안의 총 판매 수입을 구하라. 즉 S10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일반항에다가 그렇죠. 이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서 시그마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시그마를. 계산해 보니까 1135.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요 일반항을 시그마로 풀어서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2. 인구 증가율이 매년 3%일 때 현재 인구의 이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일까? 또 인구가 현재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일까?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이 빠를까요? 인구가 2배, 즉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 기간이 더 빠를까요? 흥미롭죠? 자, 위의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매년 3%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 매년 3%라는 의미는 해마다 전년에 비해서 3%씩 증가한다 이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증가하는 양이 해마다 다르죠. 왜? 전년도 인구의 3%씩
또 전년도 인구의 3%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양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것이 바로 등비 수열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그젠플 1번과 이그젠플 2번의 이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수열과 금융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인구를 A라고 그랬을 때 매년 3%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N년 후의 인구 A, N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년 후의 인구, 즉 첫째 항이라고 그러죠. A1. 이것은 현재 인구 A 플러스 이 A의 3%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하기 해보면은 1.03A. 이것이 첫째 항이 되고 있네요. N 플러스 1년 후의 인구는 N년 후의 인구 플러스 N년 후의 인구의 3%. 이게 증가량이 되겠죠. 이걸 더하기 하니까 1.03AN.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이죠. 수학적 귀납법이 이렇게 표시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있고, 이 1.03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비라고 하죠. 공비. 그래서 공비가 1.03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즉 N년 후의 인구는 일반항 공식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 교재풀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추론해가면서 생각해보고 있죠. 공식 가지고 해보면은 A 곱하기 1.03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이 인구가 현재 인구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2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이 N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지수부등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가 있는 곳에는 그렇죠, 항상 로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진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상용로그로 문제를 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 자연수 n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23.5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n은 자연수니까 24년째 됐을 때 인구가 2배 이상이 된다. 자, 이렇게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수열과 금융은 충분히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이건 안 배웠죠.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미분과 적분편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이미 배웠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의 극한을.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열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종종 질문해 봅니다. 수열이 뭐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다루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다 이거죠, 수열은. 그래서 자연수 1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우리는 F1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의 교과서는 첫째 항을 F1,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첫째 항을 A1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자연수 2에 대응하는 함수값, 이 함수값들을 나열한 것이 바로 수열이에요. 이 함수값들이 A1, A2, A3 이것들이. 그 자연수 n에 대응하는 함수 fn,
이렇게 보면 익숙하죠. fx, fn, 뭐 an 이 함수 값을 우리가 수열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함수의 극한과 이 수열의 극한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함수의 극한편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배웠죠. 그래서 어떤 함수는 이 정의역이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수 x가 이렇게 3에 가까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3 좌측에서 아주 3에 가까워지는 값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3 우측에서 3에 아주 가까운 어떤 실수값 x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열은 자연수 n이 3에 가까워지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까? 그런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죠. 그냥 n은 3일 뿐이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러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자연수 n은 무한히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연수 n이 무한대로 이렇게 커질 때 이때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열의 극한 별거 아니네. 함수의 극한이구나.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함수값 fn 또는 an, 이 an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을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열의 극한을 자, n이 이렇게 한없이 커질 때 이때 함수값 an이 이렇게 알파 값으로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과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알파 값을 이 수열의 극한값이다. 함수라고 하는 이 수열의 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3번. 자, 이 수열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그려서 구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수열은 함수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값을 그래프 해석 문제로 이렇게 주기도 하죠. 자, 한번 어떤 걸 하나 해볼까요? 뭐 한번 3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an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2분의 1의 n승 3번. 자, 함수 이 수열의 극한값을 그래프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는 x축이 아니라 정의역이 뭡니까? 정의역이 바로 자연수 n이 되고 있죠. y값, 즉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지금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 또는 fn. 자, 이 일반항이라고 그러죠. 일반항에 대한 식입니다. 즉 함수식이에요. 이게 함수식. 함수처럼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역이 1에 대응하는 이 함수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점이 찍혔습니다. n이 2라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3이라면 뭐 8분의 1. 이 함수값이, 즉 이 y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이렇게 커진다면은 이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은 점점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0에 가까워지겠죠. 우리는 이 0을 함수라고 하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극한값은 이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등비 수열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공비가 R인 이 무한 등비 수열이 있죠. 여기에서 이 공비 R의 값이 얼마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n이 바로 지금 R의 n-1승인데
이 값이 0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때가. 그때는 이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값을 무한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값은 0으로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도록 지금 이렇게 위에 그래프 문제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꼭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급수라는 것이 있어요. 급수. 이 급수의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